4주차 두째 시간입니다. 두째 시간에는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에 대한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지난 학기 학생들의 서론 글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4주차) 2차시 수업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 서론 모음.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라는 가주제를 주었을 때 학생들은 주로 행복감, 성취감, 깨달음, 자긍심 등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호를 매겨서 행복감 1, 성취감 2, 깨달음 3, 자긍심 4 번호를 매겨서 학생들의 서론이 이 범주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각 서론들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부여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제일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행복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용 범위가 넓죠. 사실은 이 네 가지 중에서 행복감이 사실은 2, 3, 4를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성취감이나 자긍심 또는 깨달음 등을 강조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세분한 그런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론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을 읽어봅시다. 고등학교 입시 시절 노력을 해도 내가 바라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한없이 자신감이 하락하고 지치던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다. 그중 나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며 많은 위로를 준 사람이 있다. 바로 가수 샤이니이다. 특히 샤이니 멤버인 종현이에게 많은 위로를 받으며 내가 힘든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이 글은 사실은 가수 샤이니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경우는 아니고 팬으로서 가수 샤이니를 좋아하고 자기 스스로 종현이의 노래로부터 위로를 받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어려운 때를 극복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성취감, 깨달음 이런 것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뭐 일단 행복감이라는 범주에는 속할 수 있겠다고 보고, 그리고 어쨌든 그것이 자기 나름으로 뭔가를 극복해내고 이겨낸 결과니까 자긍심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두 글자의 단어에 집착하지 않을 때 자연스레 찾아온다. 즉 사람마다 저마다의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상황을 얼마나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척도와 정도는 달라진다. 나의 수많은 행복 중 하나를 고른다면 고등학교 2학년 반장을 역임하였을 때이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상당히 길게 한 편입니다. 주제문은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나의 수많은 행복 중 하나를 고른다면 고등학교 2학년 반장을 역임하였을 때이다. 이것도 행복에 대한 이런 그 긴 서술이 있는 걸로 봐서 행복이라는 것이 포함되고, 두 번째 반장을 하면서 반장을 해냈던 그런 성취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순간인 것 같다.
처음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땐 사건이나 어느 한 순간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 그 순간에서 나는 가장 빛났었다. 나는 가장 빛나던 순간이 나의 가치관 변화나 마음가짐이 변한 순간이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계기가 된 고등학교 졸업, 나에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나름대로 가장 빛나던 순간에 대한 정의를 아주 길게 해놓고 그 언제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제일 마지막이 이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계기가 된 고등학교 졸업, 나에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근데 글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 성취감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 깨달음, 그리고 자긍심,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나의 20년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을 고민해 본다면 주저없이 지난 1년간의 대학생활이라고 말할 것이다. 가정에서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부모님의 결정을 따르는 조금은 수동적인 아이의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습관이 반복되며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학원 등 많은 환경에서 선생님이나 친구의 결정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스스로를 결정장애라고 부를 만큼 나의 수동적인 모습은 더 커져갔다. 여기 확실한 주제문은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서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아이의 모습을 대학 생활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그런 뜻이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성취감 또는 그런 대학 생활을 통해서 갖추게 된 어떤 자긍심,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서론을 보면서 서론의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어떤 것이 주제문인데 그 주제문이 확실히 잘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라고 하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낸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여기는 처음부터 이루어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취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일들은 많겠지만 나에게는 내가 기억에 남는 한 순간이 있다. 바로 내가 전역을 했던 순간이다. 전역을 하는 순간에 전역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동안의 군생활에 대한 기억과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에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순간이지만 전역의 순간에 빛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제일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순간이지만 전역의 순간에 빛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주제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취감 또는 자긍심, 이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성취감이냐 자긍심이냐 또는 깨달음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본문과 결론을 다 읽어봐야만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만 가지고는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겠죠. 다음 글을 읽어보죠. 사람들에게는 각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 주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일이다. 여기는 가장 빛났던 순간을 기억과 연관시켰습니다. 기억과 짧지만 주제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주제문이 되는 거죠. 세 문장이 있는데 서론에 세 문장이 있는데
주제물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일이다. 이것이 되겠죠. 뭐 그런 편지의 교환에서 행복을 느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용기를 냈던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잘 실천했던 것, 그런 것이 자긍심이 될 수 있겠죠.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추억들이 생각이 났다. 초등학교 때 제일 처음 휴대폰을 샀을 때도 기뻤다. 그리고 로봇대회에서 입상을 한 것도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친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놀았던 그 중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을 하면 나는 항상 행복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친구는 행복의 한때가 많았네요. 행복한 때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때가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답니다. 이것도 뭐 성취, 본문을 읽어보면은 성취라든지 자긍심 이런 것이 더 강한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서론으로만으로 다 정확하게 저 네 가지 빛나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다 잘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다 잘 드러나게 쓰는 것도 잘 쓰는 것이죠. 서론을. 그렇게 서론을 쓰는 것도 서론을 잘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 언제일지 곰곰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위한 글쓰기를 하면서 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나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체 어떤 것이 빛나는 것일지 고민하던 저는 제가 표면적으로 빛나던 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춤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무대에 올라가서 제 끼를 뽐내는 순간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빛이 나는 순간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가장 빛나던 순간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꿈을 위해 노력한 순간들이 제가 가장 빛나던 순간입니다. 이것도 노력했다고 하니까 노력하고 성취한 것이겠죠. 그래서 성취감 또 깨달음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저라는 표현은 지나친 뭐 이런 나를 위한 글쓰기에 있어서는 지나친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나라고 주어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저라고 썼네요. 특히 여학생들의 글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마다 빛나는 순간이 존재하며 가장 빛나는 순간이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저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은 처음 하는 수학교육인 교육봉사를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본 그리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조금 뜻이 애매합니다. 저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은 처음 하는 수학교육 봉사를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고치면 좋겠죠.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라고 하면 보통 많이 떠오르는 것이 내가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가장 잘했던 순간이나 어떤 나의 능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순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들도 분명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의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본론과 결론을 통해서도 특별한 그런
성취감이나 깨달음 같은 것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라고 했으니까 뭐 행복감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자긍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이 주제를 듣고 나서 나는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다. 21년간 살면서 내가 빛나던 순간이 존재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 나는 이 주제를 듣고 기억날 만한 추억이 없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다. 하지만 이 주제에서 의미하는 빛남이 꼭 빛이 난다든가 최고였다든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나는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을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일까? 가족이랑 함께하는 일.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겨울에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온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고 느꼈다. 여기에도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깨달음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도. 그래서 행복을 행복했겠죠. 여행을 다닐 때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여행을 다녔던 행복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긍심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한 감정의 생각이 들 때이다. 내가 최고의 행복을 느꼈을 때는 바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에 미국으로 한 달간 여행을 갔을 때였다. 단순히 미국을 간 것에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세상을 느껴보고 영어가 재밌다는 것을 깨달은 것에 가장 뿌듯함을 느꼈다. 이 글에서는 성취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영어가 재밌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깨달음하고는 다르고 자기 스스로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함 그리고 성취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소설가는 삶은 한 사람이 살았던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삶을 얘기하기 위해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다. 이렇게 서론을 인용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런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애매하고 좀 추상적인 인용을 했죠. 좀 더 구체적인 인용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장 빛나던 순간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누구나 가장 빛났던 순간은 존재할 것이다. 나는 남들에게는 별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을 때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것도 뭐 성취감에 관계되는 이야기고, 그런 성취감을 통해서 갖게 된 자긍심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빛난 순간은, 다른 말로 하면 결론적으로 내가 그 순간이나 그날 하루에 가장 행복한 감정의 생각이 들 때라고 생각한다. 여기는 당연히 행복감을 느꼈을 때를 말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도와준 몇 사람들이 있다. 가족, 친구들, 선후배들. 그렇지만 여자친구가 제일 많이 도와주었다. 나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많은 부분에서 바뀌었다. 공부, 성격, 옷, 스타일, 사소한 부분까지 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기분을 느낄 때, 그때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여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일, 그것이 행복한 일이다. 그런 뜻인데 주제문이 명확하게 하나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분히
그 주제문을 충분히 그 암시를 받을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복, 그 다음에 여자친구를 만나는 그런 어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자기 자신, 그런 자긍심, 이런 정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글입니다. 그 다음 글을 보죠. 먼저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생각을 해봤다.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빛을 냈던 순간이거나 나에게 최고였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뜻한다고 생각했다. 이 글도 마찬가지로 행복이 되겠죠. 행복이라는 것이 포함되죠. 내가 떠올려내는 순간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고 생각해내지 못한 순간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만족하는 순간이 딱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처음으로 돈을 번 순간이었다. 여기 행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과 돈을 바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글 내용 전체는 그 돈을 버는 과정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도 서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감이라든지 자긍심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다음 글 보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자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다. 남들이 인정할 만한 큰 성과를 이루어내거나 자기 자신에게 큰 성취감을 주었을 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내가 빛난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과 대학에 온 지금까지도 항상 영어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정확한 주제문이 있죠.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내가 빛난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는 그 위에서 그죠? 성취감을 언급을 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결국 성취감의 이야기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성취감을 맛보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취감과 자긍심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주제문이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와 주제문이 잘 없이 암시되어 있는 그런 상대의 글들이 있는데 주제문이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서론이 좋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순간을 묻는다면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감정이 들었을 때라고 말하고 싶다. 행복이라는 것은 찰나 같은 순간에 느낄 수 있기에 더욱 값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복을 느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군입대 전에 첫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잠시 떨쳐버리고 날마다 접할 수 있는 새로운 풍경과 경험들로 인해 나를 하루하루 현재에 있게 해주었으며 그 잠시 동안의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값진 순간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1교시 때 인용했던 학생의 글인데 여기도 주제문은 확실히 있죠. 이러한 행복을 느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군 입대 전에 첫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여기는 글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의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결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깨달음과 자긍심 그런 정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죠. 제가 가장 빛났던 순간은 영어 교육과의 홍보부장을 맡아 활동했던 지난 날들과 활동하고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저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전과 달리 더 넓은 무대에서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시작 단계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 부담감, 그리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감정들 사이에서 한 학기가 시작되었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서로 이를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집행부원들 그리고 믿고 따라와주는 영어교육과의 학우들 덕분에 저는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쓴 학생은 여학생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성취감, 자긍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에게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스스로 이루고 성취했을 때라고 생각한다. 이건 말할 것 없이 벌써 여기 성취라는 말이 나왔죠. 내가 이렇다 할 크게 이루어본 것은 아직은 없다. 그래도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 중 내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 그것은 해병대 교육 훈련단을 수료했을 때이다. 서론에 이미 두 가지 성격이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취감이라는 말과 군대 생활을 마치고 어떤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자긍심,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긍심,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론에 바로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제문이 명확하게 어떤 것이 주제문인지 네 문장이 있죠. 네 문장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주제문인지는 정확하게 하나를 선택하기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주제가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다. 그러니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수료했을 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 두 개를 합치면 정확한 주제 문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두 문장을 나눠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의사 선생님 혹은 간호사 선생님과 첫 눈맞춤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출생해 아버지의 손에 받아줬고 그렇게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내 첫 눈맞춤은 아버지였다. 이 글은 서론으로서 좀 애매한 글입니다. 그리고 본론도 그렇고 어쨌든 이 글은 그냥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취감, 깨달음, 무슨 자긍심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글은 별로 바람직한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느낀 행복이 자기의 출생 시에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 그 중에서도 특히 아빠의 손에 의해서 받아졌다. 그것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관적인 그 행복감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그것과 꼭 일치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다니까. 본인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빛났던 순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 속에서 지우지 못한다. 나 또한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다. 여기는 세 문장으로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복이 아니라 그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론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본론을 읽어보면 군 복무를 통해서 얻은 자신감 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취감이나 자긍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론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진술들이. 그래서 주제문도 없고 바람직하지 못한 서론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내가 가장 기뻤고 행복했고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나에게 이런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그냥 요즘일 것이다. 행복에 대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나도 행복이 그런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행복이 정의만 하고 지금 끝났는데, 그렇죠? 뭐 주제문에 암시는 되어 있죠. 자기는 그렇게 불행이 아닌 행복, 그것이 빛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빛나는 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연하게 행복, 그리고 그것이 어떤 깨달음이다. 그런 의미의 글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행이 아니면 다 행복이다. 뭐 그런 말이겠죠.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들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운이 좋아서보다는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느낀 보람이 나에게는 빛났던 순간이다. 이거는 뭐 이 한 문장만 읽어봐도 반드시 성취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수영을 배울 때 시대에서 2등을 했을 때와 악기를 배워 콩쿠르를 나가 1등을 했던 순간,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딱 한 번 했을 때 나는 보람을 느꼈고 빛났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 학생은 지금 빛났던 순간을 하나만 아니고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본론 3단락을 구성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서론을 통해서 지금 그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제문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서, 첫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죠.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서 느낀 보람이 나에게는 빛났던 순간이다. 그래 놓고 본론 3단락을 구성한 세 번의 빛났던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빛났던 순간이 아니고 세 번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세 번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빛났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도 성취감, 자긍심,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본인이 가장 빛났던 순간이 하나 이상은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그렇다. 필자가 현재까지 인생을 살며 겪은 여러 빛나던 순간 중 하나를 꼽자면 군 생활이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묻는다면 그것은 필자의 삶에 대한 가치관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제 군대 생활에서 자기가 선택한 어떤 보직을 통해서 자기가 성취감을 느꼈다는 그런 뜻의 글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서론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군생활을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니까 깨달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필자, 나를 위한 글쓰기를 할 때 필자라는 이런 주어를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어른들이 쓰던 이런 표현들인데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나 역시 그렇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고치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행복했던 상황 속에서 내가 빛났던 순간들은 내 인생에 종종 있었다. 하지만 가장 빛났던 순간을 꼽으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행복했던 상황 속에서는 아니었다. 내 인생에 너무나도 위험했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으며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고 꼽을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그 노력을 한 성취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아마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았던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된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잘 극복을 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깨달음, 그리고 자기가 자긍심을 갖게 된 그런 정도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론에서는 명확하게 본론에서 어떤 진술이 있을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본론을 읽고 나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론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글 보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순간은 한마디로 성취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어떤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건지는 다 다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은 처음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로 축구대회에 나갔을 때이다. 이거는 뭐 아주 명확하게 주제문과 성취감, 또 그것을 통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서론에
다 나타나죠. 두 문장인데도 그게 다 나타나 있죠. 근데 두째 문장이 좀 긴 편이죠. 두째 문장을 잘라서 두 문장으로 만들면 세 문장이 되겠죠. 최소한 세 문장 이상 정도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성취감, 자긍심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저는 첫 조별 과제로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저는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언제 빛났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라는 주제에 빛난다는 것을 너무 큰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볍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서론이 끝나가 있습니다. 서론 구성이 그냥 어중간하죠. 제대로 서론이 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결국은 대학 생활이 보람이 있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용상으로는, 본론의 내용상으로는 성취감, 자긍심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서론에 너무 군더더기 글을 많이 썼고 주제문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못합니다. 다음 글 보죠. 어느 날 문득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이라는 말이 스쳐 지나갈 때가 가끔 있다. 사람은 살면서 큰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그중 가장 빛나던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인생에서 큰 성공이나 실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 있었다.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을 떠올려보니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초등학교 때 관악부에 있었던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관악부에 들어가고 싶었고 거기 들어가서 노력을 해서 성취감을 맛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그런 성취를 했으니까 자긍심이 생겼겠죠.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은 얼마 전 9월 19일 오전 7시 9월 8일에 친 토익 점수가 나오는 날이었다. 토익을 만점 받았냐고요? 900점 넘었냐고요? 아니요. 780점 넘어서 가투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붙은 건 아니고요. 지원만 했습니다.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저희 1년간 군대 지원하기 프로젝트 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성취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은 뭔가를 다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깨달음을 반영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제문은 780점 넘어서 가주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장이 문장을 너무 길게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은 또 문장을 너무 또 짧게 만들었습니다. 토익을 만점 받았냐고요? 900점 넘었냐고요? 아니요. 780점 넘어서 가주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라버렸죠. 그것도 이 사람의 무슨 문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어보았던 29명의 글에서 우리는 두 가지씩을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고 여기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씩을 체크했는데 그 비율을 이렇게 차려보니까 제일 높은 것이 자긍심이었습니다. 자긍심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떤 것을 성취해서 이제 성인으로서 자기 나름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 뭐 이런 것을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진술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에 있는 증거가 되겠죠. 그것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바로 성취감이었습니다. 성취감이 33%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행복감.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비중이 낮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12%가 되었지만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성취감과 자긍심이 가장 높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이 29개의 서론을 통해서 주제문이 어떻게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장 빛나던 순간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순간들을 기억해낼 것인지,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라인 수강 중에 생긴 의문은 우리가 강의에 도움을 받고자 운영하고 있는 밴드로 찾아와서 해당 강의 시간에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 클래스 시스템 질문 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